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넷 제가 운영하는 신문입니다. 여기에 하루에 10개, 20개 새로운 한국에서 실리지 않는 새로운 이야기들, 주로 신기술, 신산업, 신솔루션, 요즘에는 뭐 AI 이야기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넷에 검색해서 AI넷 검색해서 들어오셔도 돼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텔레그램을 이용하고 계시면 텔레그램에서 UN 미래 포럼을 치거나 AI넷을 치면은 그 사이트에 들어와요. 제가 AI넷 신문을 텔레그램에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여러분의 곁에 핸드폰으로 10개 내지 20개의 뉴스가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텔레그램에서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박영숙 미래TV, 박영숙 미래TV에 많은 구독 버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프레이가 AI를 잠재적으로 잘못 이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은 어 변심을 한 애인을 어떻게 AI로 골탕을 먹여줄 것인가 를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AI는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도구이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은 전적으로 사용 방법에 달려 있다. 이 시나리오는 이 권한이 잘못된 손에 넘어가거나 윤리적 고려 없이 적용되는 경우에 잠재적인 위험과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AI의 잠재적인 어두운 면. 자, 인공지능은 우리 삶의 수많은 측면을 변화시킨 매우 강력한 도구이다. 일상적인 작업 자동화에서 산업혁신, 복잡한 문제, 예측 및 해결 방안, 지원에 이르기까지 그 잠재력은 무한하다. 그러나 다른 도구와 마찬가지로 AI를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할 경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자. 남자를 상상하자. 우리는 그를 고통스러운 배신을, 그죠? 리차드인데 이 사람 이름이, 그가 믿었던 아내가 오랜 대학 친구인 마이크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 분노와 상처로 복수를 생각하고 노련한 AI 전문가인 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사에서 리차드는 개발한 복잡한 옵션 을 지금 나열해 보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는 허구입니다. 실제 상황이 아니고 허구이고 AI의 오용 가능성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시나리오 볼게요. 리틀 크릭의 조용한 교회에서 리차드는 고통스러운 비밀을 발견했다. 그의 아내 줄리아는 나의 오랜 대학 친구인 마이크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상처를 받고 보복을 원하는 리차드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AI, 인공지능에게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블랙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옵션을 각각 8개 특정 작업이 포함된 범주로 바둑판으로 나누어서 몇 개가 되는지를, 그죠? 가로 세로를 해서 여러 개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불과 몇 분 안에 그의 보복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일부 옵션은 상당한 양의 추가 작업이 필요했지만 AI를 사용하여 그의 능력을 증폭시켰다. 범주 1, 감시. 이제 와이프와 마이크를 감시하는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마이크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서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배치를 했습니다. AI를 사용하여 패턴에 대한 마이크의 소셜미디어 활동을 전부 분석합니다. 마이크의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를 분석을 합니다. 모바일 장치를 통해서 AI 기반 마이크의 위치 추적을 합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마이크의 행동을 예측합니다. AI 봇을 사용하여서 마이크에 관련된 온라인 대화를 그의 온라인 대화를 모니터링합니다. 비정상적인 활동에 대한 금융거래 분석,
또 이제 AI 도구를 개발을 합니다. AI 지원 스마트 장치를 설치해서 특정 위치나 소리나 움직임을 모니터링합니다. AI 기반 번호판 인식 시스템을 사용해서 마이크의 차가 어디로 돌아다니는지, 어떤 요관을 호텔을 가는지 체크합니다. 두 번째 범주는 통신 중단 시키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마이크 이메일에 스팸으로 가득 찬 봇을 가지고 스팸으로 가득 차게 한다. AI를 사용하여서 마이크의 글쓰기 스타일을 모방해서 오해 소지가 있는 메시지를 보낸다. 그러니까 마이크하고 똑같이 글 쓰는 스타일을 연습을 시켜가지고 모방을 해서 오해 소지가 있는,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하고 마이크가 만나는 시간을 뭐 어느 정도로 정했다고 하면은 그 시간을 달리 하다든가 오늘은 약속 취소해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마이크의 셀 서비스를 방해할 수 있는 AI를 개발한다. 셀폰 서비스를 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이런 AI를 개발한다. 기계 학습을 사용하여서 줄리아의 음성을 모방하고 혼란스러운 음성 메시지를 보낸다. 또 줄리아 자기 와이프의 음성을 모방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마이크한테 내가 몸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당신을 볼 수 없어요. 뭐 등등 해서 혼란스러운 음성 메시지를 보내도록 한다. AI를 사용하여 마이크의 온라인 일정을 변경한다. AI를 사용해서 마이크의 온라인에 가짜 일정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줄리아하고 못 만나게 한다. 이런 거죠. 마이크의 장치에 중단 알림 보내는 봇을 만든다. 그래서 이제 알림을 보낼 때에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못 만나게 하는 겁니다. AI를 사용해서 마이크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해킹하고 변경한다. 이제 소셜미디어에 페이스북에 뭐 좋은 글을 줄리아한테 보내기 위해서 했으면은 그 글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든가 그 뭐 사진을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화가 나게 한다든가 줄리아를 화가 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AI 도구를 배포하여서 마이크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뉴스 가짜 업데이트를 또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 3번 평판 손상을 할 수 있어요. AI를 사용해서 마이크의 딥 페이크 비디오 오디오를 생성해서 배포를 합니다. 내가 사귀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뭐 맨날 방귀를 뀌고 뭐 이렇게 해서 비디오 오히려 가짜로 생산해서 퍼뜨리면은 줄리아가 보니까 마이크가 자기 욕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이야기겠죠. 기계 학습을 사용해서 마이크와 관련된 오해 소지가 있는 뉴스 기사를 만들어서 뉴스 기사인 것처럼 또 보낸다. 만약에 뭐 마이크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직장에 뭐 문제가 생긴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 기사를 만들어서 줄리아가 저 사람하고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느끼도록 하는 거죠. AI를 배포해서 마이크의 비즈니스에 대한 부정적인 온라인 리뷰를 만들고 전파한다. AI를 사용하여 마이크의 온라인 사진을 조작한다. 온라인 사진에 전부 이쁜 거 멋진 걸 올리잖아요. 아주 늙은 모습, 아주 이상한 모습의 사진을 올릴 수 있습니다. AI를 사용하여 소셜미디어에 마이크에 대한 가십을 생성하고 퍼뜨린다. 마이크가 이 여자 저 여자 여러 여자하고 지금 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가십으로 퍼뜨립니다. AI를 사용해서 마이크와 관련된 허위 금융 위법 행위 기록을 유출한다. 마이크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의심스러운 콘텐츠를 게시한다. AI를 사용해서 마이크의 온라인 존재를 불법 그룹과 연결한다. 마이크가 마약 거래하는 집단하고 친구 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연결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범주 4 재정적인 혼란. 이제 문제가 있다. 이 사람이 투자를 잘못했다. 뭐 계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사기꾼이다. 이렇게 또 AI가 만들 수 있어요. AI를 사용해서 마이크의 투자를 모니터링하고 예측한 다음에 시장을 조작한다. 봇을 배포하여 마이크의 온라인 계정에 추적할 수 없는 절도를 한다. 마이크의 디지털 거래를 가로채고 변경하는 AI를 개발한다. AI를 사용해서 마이크의 거래를 사기로 잘못 표시한다. AI를 사용하여 마이크의 비즈니스 공급망을 방해한다. AI를 사용해서 마이크의 개인 재정에 침투하고 잘못 관리하게 한다. AI를 배치하여 온라인 경매에 마이크의 경쟁
하는 가격을 부풀린다. AI 사용하여 잘못된 데이터로 마이크의 신용 보고서를 나쁘게 한다. 5번째 카테고리는 사회적인 고립이 있습니다. AI를 배포하여 마이크와 그의 친구들 간의 통신을 가로채고 수정한다. AI를 사용하여 마이크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묘하게 변경, 그가 공격적으로 보이게 한다. AI를 사용하여 마이크의 디지털 상호작용에서 오해를 만든다. AI를 사용하여 마이크의 소셜 서클 간의 소문을 만들고 전파한다. 마이크의 디지털 통신 시도를 차단한다. AI를 사용해서 온라인에 마이크의 포즈를 취하고 친구를 소외시킨다. AI를 사용해서 마이크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해킹하고 정지한다. AI 봇을 배포하여서 온라인에서 마이크와 동의하지 않고 논쟁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범주 6번째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AI를 사용하여 마이크의 온라인 활동을 불법으로 잘못 표시한다. AI를 배치하여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디지털 정글을 심는다. 마이크에게 사기성 법적 고지를 보내는 AI를 개발한다. AI를 사용하여 조작된 스캔들 정보를 사법기관에 유출한다. AI를 사용하여서 마이크와 관련된 가짜 소송을 만들고 퍼뜨린다. AI를 배치하여서 마이크의 디지털 기록을 조작하여 법적 위반을 제한한다. AI 사용하여서 마이크를 불법 온라인 활동하는 시뮬레이션에 사용한다. AI를 사용해서 다양한 온라인 위반에 대해서 마이크의 잘못을 보고한다. 그 다음에 범주 7입니다. 직무 및 경력 피해. AI를 사용해서 마이크에게 전문적이지 않은 이메일을 보내 동료나 상사에게 보낸다. AI를 배치하여서 전문 네트워크에서 마이크에 대한 해로운 소문을 퍼뜨린다. AI 개발로 마이크의 업무 관련 프로젝트를 방해한다. AI 사용 마이크 작업 성과 데이터를 나쁘게 한다. AI 사용 오해 소지가 있거나 피해주는 정보를 마이크의 고객에게 보낸다. AI를 개발하여 마이크의 작업 일정에 침투하여서 회의를 놓치게 한다. AI를 사용하여서 업무 시스템 또는 계정에 대한 마이크의 액세스를 방해한다. AI를 배치해서 마이크에게 고용주에게 거짓 불만을 제기한다. 범주 8까지 있습니다. 심리적인 조작. AI를 사용하여서 마이크의 관계, 상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위한 타겟 광고를 보낸다. AI를 배치하여서 그의 온라인 콘텐츠를 주로 배신과 깨진 신뢰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한다. 그의 불륜을 암시하는 익명의 메시지를 보낸다. AI를 사용하여서 죄책감과 후회에 대한 콘텐츠 온라인 플랫폼을 채운다. AI를 사용하여서 암호화된 경고 위협을 보낸다. AI 사용 업무 부정적인 결과를 마이크 콘텐츠를 자주 표시해서 곤란하게 한다. AI 배치 온라인 음악 재생 목록을 슬프고 안타까운 노래로 저장한다. 재밌네요. AI 사용 줄리아의 온라인 상호작용에 미묘한 알림을 삽입해서 둘이 못 만나게 한다. 이렇게 리차드는 선택사항의 개요를 마치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처음에 상상했던 것보다 마이크의 삶을 망칠 기회가 훨씬 더 많았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그의 결혼 생활을 바로잡는 방법에 대한 핵심 문제를 실제로 다룬 것은 아니었다. 분노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해로운 AI 전술에 의존하는 것이 자신의 상황의 올바른 법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할 수 있는 걸 쫙 보여주는 거예요. 시나리오 그죠? 8개까지 지금 현재 시나리오 8까지 심리적인 조작까지 해서 줄리아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걸 합니다. 일단 글로벌 대응의 필요성 이해, AI 파워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그죠? 막 화가 나면 뭐든지 하거든요. 무슨 짓 하거든요. 그래서 화가 난 사람의 파괴적인 잠재력은 엄청나다. 그리고 셜록 홈즈가 화난 사람을 찾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니고 화가 나면 뭐든지 찾고 그죠 한단 말이죠. AI가 오용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제적인 접근 방식을 시민을 보호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여 AI가 윤리적으로 개발되도록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위에 이런 시나리오를 써보았습니다. 미국의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에는 신뢰할 수 있고 강력하고 AI 표준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주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TC (Federal Trade Commission은
공정 신용 보고법과 같은 기존 법률이 AI 및 기계학습에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서양 건도 유럽연합회는 2021년 4월에 AI를 규제하기 위한 획기적인 제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이 이제 통과만 되면 돼요. 처한 규정은 생체 인식과 같은 고위험 AI에 대한 엄격한 지침과 규정 미준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체 인식하거나 뭐 이런 거는 일단은 우선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 같은 국가가 상당히 진전을 이루고 있는데, 싱가포르 모델 AI 거버넌스 프레임워크는 AI를 배치하는 민간 부문 조직에 상세하고 실행 가능한 지침을 제공하고, 일본 내각부는 지금 내무부는 AI가 사람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적인 구축을 목표로 하는 인간 중심 AI 사회적인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엔과 OECD 같은 국제기구는 국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있고, AI 윤리, 가버넌스에 대한 조화로운 접근 방식을 목표로 범용 AI 원칙과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화하고 있어요. 이러한 규정의 세부 사항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규정을 묶는 공통 스레드가 AI의 윤리적인 사용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AI의 힘과 잠재력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있으며 그 힘을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사용하는 데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은 AI의 어두운 면으로 리차드의 가상 여행을 살펴보았는데, 바람난 줄리아 자기 와이프하고 친구 마이크를 어떻게 골탕을 먹일까 AI 프로그램을 보여주었는데, 권장되는 옵션이 아니라 주의를 주는 이야기, 가능성에 대한 탐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막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AI는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 도구이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은 전적으로 사용 방법에 달려있다. 이 시나리오는 이 권한이 잘못된 손에 넘어가거나 윤리적 고려 없이 적용되는 경우 잠재적인 위험과 피해를 준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위험이 존재하는 동안 제어하고 보호하고 규제를 위한 많은 메커니즘도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격한 데이터 보호법에서 AI 윤리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사회는 점차 이러한 오용에 대한 방어책을 구축하고 있다. AI 기술 개발자, 사용자, 관찰자에게는 이러한 안전장치를 사용하고 최고의 윤리적인 기준을 유지할 공동 책임이 있다. AI가 계속 진화하고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고 있기 때문에 AI의 엄청난 잠재력뿐만 아니라 오용 가능성도 인지하고 경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리차드의 상황은 허구이지만 이런 경우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아주 AI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골탕 먹일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다. AI에 합당한 존경과 주의를 가지고 우리는 접근해야 된다. 결국 AI가 세상에 미칠 수 있고 또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긍정적인 영향을 강구하지 말자. 목표는 그 힘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여 우리의 세상을 해를 끼치거나 파괴하거나 도구가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